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박상병사 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최빈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론가님 얘기하셨는데요, 교수님. 네. 그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두 후보 지금 낙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계 은퇴 선언했는데요, 탈당과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정치 인생을 졸업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네. 또 바로 탈당을 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적잖게 자존심도 상했고 또 쇼크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는 서울 시민. 이라고 예.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4월 11일까지 대구시장이었습니다. 대구 예. 시민들한테는 하나도 미안한 감정이 없나요? 왜 사과라는 걸 국민의힘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1년 이상 네. 시장 없는 공백기로 대구라는 광역 도시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구 시민이나 또 대구시장으로서의 어떤 사과, 송구함 이런 게 전혀 없는지 저는 정말 이 지금까지도 이미 취해졌지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 매듭 짓는다. 예. 그동안 30년 정치한 홍준표에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매듭이다. 예.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앞으로 행보 뭐 탈당까지 했으니까요. 예. 모르죠. 또 다른 캠프에서 진영이 다른 캠프에서 예. 콜이 온다면 저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뭐 탈당은 탈당이지만 정계 은퇴한다며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계 은퇴한다는 정치인들의 말은 번복이 가능한 얘기인가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명의 후보로 시작한 국민의힘 경선 드디어 이제 오늘 내일 여론조사와 당원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명으로 3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벌써부터 연장전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 한덕수 변수인데요. 평론가님, 네.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저는 출마는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철면피란 얘기네요. 철면피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 정치는 철면피가 돼야 정치에서 힘을 써요. 예. 마음이 약하고 또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정의롭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제가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예. 철면피가 아니거든요. 진짜 후한이 돼요. 예.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후한 무치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뻔뻔하게 나와서 이렇게 합니까? 저는 한덕수 대행의말로 그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 지금 보세요. 뭐 앞서 박지원 의원이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 뭐 판민대 예. 대통령 이걸 넘어섰어요.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지금 예. 없어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데 그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면서 조기 대선에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예. 경선하고 있는 와중에 그걸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잠깐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대행해야 되는 거 내가 뛸 거야. 이거를 국민들이 박수를 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등등 해가지고 예. 외교 안보 문제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엄중한 얘기를 대행한테 스스로 맡기고 자기는 대선을 출마한다는 것이 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면은 저는 한덕수 대행의 차질 문제는 논외로 하겠어요. 예. 이 자체부터 저는 국민들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진짜 국민을 졸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오면은 으쌰으쌰 하면서 도와주겠지. 이재명 시다니까 내가 찍어주겠지. 운 좋으면 내가 운이 좋으니까 대통령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정도의 뻔뻔해야 우리 네.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무슨 낯짝으로 넣느냐라고 하는 그 후한무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뻔뻔한 거는요. 그만큼 권력이 달콤하기 때문에 뻔뻔하게 얼굴 철면피 깔고 나가는 걸까요? 그럴까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권력이 있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왜 나가? 이렇게 뻔뻔하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나가겠죠. 괜히 글쎄요. 나가겠습니까? 지금 뭐 심심해서 나가겠어요? 저는 혹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네. 집권당의 후보 아닙니까? 나온다면은 다음에 혹시 김앤장 갈 때 돈을 2배로 더 주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뭐 손해볼 거 없다 이거네요. 저는 나가면 좋다는 얘기네요. 돈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한두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한덕수 대행의 이런 출마, 사퇴, 이제 선언 이런 것들요. 네, 박지원 의원의 말 그대로요? 네, 그대로인데 그거 되겠네요. 예. 왜 나오는 것이냐? 왜 나오는 것이냐? 국민이 불러서 나온다? 지금 지지율이 몇 프로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나오는 지지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자 대결을 했을 때. 뭐 후보 되고 뭐 국민의힘 대표 선수 되면 많이 나오겠죠. 그건 이제 나오고 생각하겠죠. 저는 한덕수 대행이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네. 단일화해서 네.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된다. 보수 후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 대행의 출마를 70% 가까이가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최근에 KBS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70%? 네네네. 엄청 높네요. 23%가 찬성하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수가 심판이 선수로 나온다. 예. 대행이 후보로 나온다라는 것은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막 국민의 40~50%가 이재명은 안 되니까 한덕수를 뽑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도 명분이 없어요. 나와야 될 명분이. 더군다나 저는 말씀하신 대로 김앤장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내란과 지금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본인도 저는 충분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지금 친윤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한덕수의 삶의 궤적을 봤을 때는 갑자기 지금 권력욕이 생겨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한덕수가 판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 다른 꿍꿍이? 예. 뭐라고 보세요? 다른 꿍꿍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친윤들의 당권을 잡는 것을 한덕수 대행이 도와주고 자기는 다른 걸 얻는 거죠. 내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거나 아니면은 이 남은 이제 여생을 조금 더 잘 살거나 하는 쪽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지금은 본인이 수단으로 도구로 한 친윤들의 도구로 쓰일 뿐이다. 그거 알고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비슷하네요. 잘 운 좋으면 대통령 하고. 그죠? 아니 전 대통령 100% 못한다고 봅니다. 예. 당권도 관계 없다고 봐요. 예. 한덕수 대행이 총리 시절 잘했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물어보라 마라. 그죠? 가격 잘했으면은 개헌으로 그죠? 야당을 잡으려고 똑같겠죠? 했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라 마라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오늘 사퇴를 하고요.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행의 또 다시 대대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국정 이거 문제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당초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엄중한 시점에서 한덕수 대행이 한미 간에 또 안보나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민주당 때문에 대행을 하게 돼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성토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한덕수 대행을 대행한테 맡겨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엄청난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할 말이 없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한대행 같은 경우,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도 상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런 소리에 야단을 치면서 내가 마지막 심판하고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대통령 대행이 마지막 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할 텐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배경에 저는 돈 문제나 그것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돈만일까는 아닌 것이 한덕수 대행도 지금 직권남용이라든지 내란 관련해서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저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변수로 볼 수 있겠네요. 직권남용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를 직권당의 후보를 검찰 수사하는 데는 좀 부담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것을 또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떴다가 가면 대통령 후보 되는 것도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나이 들어서 보면 행복한 것이고 이래저래 또 한미 통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히 이렇게 조금 끌어들이면서 분위기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하면은 운이 좋으면은 아주 좋으면은 될 수도 있겠네 하니까 돈 드는 거 아닌데 지 돈 드는 거 아닌데 나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순수한 개인의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 대행이 대통령 후보 출마라는 이런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일 있겠습니까? 그리고 권한 대행이 다시 또 그 대행에게 넘기고 나간다는 이 자체, 권한 대행이 바뀐다는, 교체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국가 신임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마 그 자체가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나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어떤 유권자가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지금 공수처의 직무유기라든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번에 대선 출마에 또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뭐 고발당한 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큰호아님, 그 지금 한덕수 대행을 앞세우는 국민의힘 지도부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에도 또 뭐 권영세 위원장이 또 전화 통화했던 내용까지 공개가 됐는데 정대철 고문인가요? 이게 지금 당내 지도부 친윤 세력의 셈법 뭘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셈법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뭐냐면은 국민의힘 당권파들, 당 지도부는 지금 뭐 어떤 정치 일정을 제일 주목할까? 대통령 선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7, 8월에 전당대회예요. 전당대회 당권을 제가 이야기 뭐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예. 방송에서도. 예. 당권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당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한동훈 같은 사람이 만약 후보가 돼가지고 오면 전당대회에 나오면 한동훈이 되겠죠. 예. 그럼 자기들은 집에 가야 되잖아요.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굴까 할 때 그래서 친윤계 중심의 게임의 룰을 정한 거예요. 예. 친윤계 중심으로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유승민이 일찌감치 나가서 아웃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은근히 한동훈이가 치고 올라오네. 네.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인사를 영입을 해서 판을 더 크게 한다는 명분으로 예. 그래서 한동훈을 아웃시키고 이른바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을 아웃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예. 외부의 인사를 데리고 오면은 이 외부의 인사는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당대표로 안 나오겠죠. 그럼 자기들이 당대표 지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예. 그러면 최고의 그림인데 여기에 김문수가 딱이에요 보니까. 김문수 단일을 한다고 하니까. 예.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단일을 안 하고 7, 8월 전당대회 나갈 거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예. 그래서 셈법이 자연스럽게 김문수로 갔다가 예. 또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가면은 한덕수는 대선 끝나면은 뭐 또 김현장 갈 수가 있으니까 예. 가시라고 하고 당권은 우리가 하자. 이런 셈법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룰에 예. 그 룰에 국민을 지지했던 국민들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거죠. 저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내일 출마 선언하고 정치판에 나오는 순간 현타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동안 이 꽃길만 걸어온 온실 속의 화초 난초처럼 살아온 한덕수 대행이 이번에 제대로 이 정치판의 쓴맛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5월 3일 이후에 최종 후보와 함께 5월 6, 7일 안에 뭐 이 단일 후보 무소속과의 단일 후보를 이 친윤 지도부가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쓴맛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 정말 이 헛된 꿈을 꿨구나. 그리고 그동안 친윤들이 나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도 좀 반성을 좀 하시고 오히려 저는 이 반기문 그리고 뭐 고건 전 총리들과 더 비참한 모습으로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사 받으시라. 두 분이 이제 경선에서 이제 누가 이길 거냐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완전 다른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김은경 교수님 생각에 반대합니다만. 그러니까요. 김은경 교수님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게임에서. 그래요? 그래서 판이 한번 막 크게 흔들리면서. 그렇게 되면 지도부들 완전히 지금 계약 완전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야 되죠. 지금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뭘 합니까? 제가 이게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의 근거라고 얘기되는 게 지금 어쨌든 4강에 안철수가 올라가고 2강에 한동훈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1, 2등이 김문수인지 한동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김문수를 지지해서 한덕수를 후보로 내보낸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정말 지금까지 이런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저는 김문수를 후보로 내보내서 최종 한덕수 후보가 이 보수의 후보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니 내란의 혐의가 있는 한덕수와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붙어서 이게 뭐 진짜 지금 뭐 60, 70% 정도 뭐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를 내보내가지고 더 깨지는 상황을 만드는 걸 이 보수 지지자들이 보고 싶을까요? 저는 최소한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탄핵에서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예. 점에서 이번에 4강의 최종 후보, 2강의 최종 후보도 저는 한동훈이고 예. 한덕수와의 단일화에서도 한동훈. 예. 그래서 결국 한동훈과 이재명. 예, 대진표가 짜진다. 대진표가 짜질 것이다라고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봅니다. 전혀 조심스럽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뭐 할 얘기 다 해놓고 뭐가 조심스럽다 그러세요?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김은경 교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많으냐의 문제인데 이리만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달라지죠 이제. 대선 이후에는 확 달라지죠. 쌍권총이 이제 물러나고 네.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대거 진입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체질 개선을 하는 저런 기회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특히 보수는 더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기대는 합니다만은 현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현실 가능성은 낮다. 그 결과는 이제 3일 날 발표가 됩니다.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맞불시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이재명 또 대선 후보죠.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진짜 이렇게 빨리 이런 선거가 나올 수 있나 싶긴 한데요. 교수님. 네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근에 그 모 시민단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왜 대선에 개입하냐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른 정말 이례적인 빠른 선고를 내리는 이유가 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선고를 지금 대법원은 법리적 해석을 하는 데지 뭐 증인 불러다가 뭐 얘기하고 이러는 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2심의 무죄로 판결이 이 대법원에서 내리는 것이 그걸 확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 저는 형이 너무 과하고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2심은 충분히 이 선거법에서 내릴 수 있는 저는 이 무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갑자기 대법원에서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렇게 그걸 다시 파기환송하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2심의 큰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없다라고 대법원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5월 11일이면 이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라도 빨리 우리가 선거운동에 어떤 문제가 되거나 우리가 사법이 개입했다거나 이런 저기를 받지 않으려고 저는 지금 빨리 5월 1일 전격적으로 지금 빨리 오늘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대법원의 이 지금의 이 선고나 여러 가지 진행 과정들은 오히려 이 정치 영역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루려면 훨씬 미룰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앞으로의 대선 전국에 이 사법부가 개입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저는 빨리 판결을 내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대법원의 상식적 행보다.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심 무죄 판결로 완전 확정해서 클리어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대선 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올 거다는 예상인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끌고 가면 과정에서 계속 이걸 나올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도 또 5년은 이거 가지고 문제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대법원이나 사법부에는 부담스럽죠. 평론가님도 좀 짧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도 대법원이 그동안에 좀 생각 밖으로 진행을 빨리 해갖고 뭐 선고도 한다고 하니까 왜 이러지 생각했는데 이해가 되는 측면이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5년 내내 따라다닐 이재명 대표의 상고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 발목이 잡히고 그걸 가지고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또 84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대법원을 아예 처음부터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없다. 빨리 털고 가자.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털고 가겠다고 하는 의미로 봅니다. 이게 13명의 전원합의체잖아요. 이 전원합의가 예를 들면은 다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고법으로 내리자든가 이런 것들이 옥신각신했다면 저는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원이 2심의 무죄를 다 같은 의견으로 동의했기
했기 때문에 결론이 오히려 더 빨리 나온 게 아닌가? 기각이 될 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3시에 있는 대법원 저번 합의체 판결 두 분 평론가님, 교수님 상고 기각 그래서 2심 무죄 판결 확정될 거라는 예측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취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